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좀 거시적인 얘기,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오늘 주가도 안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뭐 계속 지금 니켈, 뭐 원자재 이런 이슈들이 워낙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배터리주들이 워낙 안 좋아서 이런 제 생각과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긴급 위기 점검 이 주제를 제가 죄송합니다. 코로나 검사 해보라 하시는 댓글도 있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 위기 점검이라는 이 주제를 계속 쓰게 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오늘은 배터리주들의 순환 시대다. 급등 급락을 지치게 하는 시장이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튀어나왔다. 원래 뭐 전쟁 초기만 해도 오히려 지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WTI 텍사스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등하면서 오히려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초반에는 뭐 더 좋은 영향까지도 미쳤었죠 물론. 그런데 이제 지금 원자재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배터리주들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셀주들은 LG화학, 삼성에시다에 거의 5% 이상씩 빠졌고 양극재 회사들도 뭐 3%에서 5%씩 빠졌고 거의 포스코케미칼에 10만 원 뭐 깨질 그런 상황이고 모든 IT도 포함해서 모든 배터리주들이 지금 거의 최하단 밴드에 다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일부 양극재들은 뭐 아주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제목은 2차전지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의를 이제 내리자고 하면은 이제는 전쟁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게 된 섹터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산주도 아니고 뭐 전쟁이 뭐 더 가속화되면 오르고 뭐 내리고 이렇게 되는 섹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전쟁에 풀리고 안 풀리고가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 원자재하고 강하게 연동되기 시작했고 매일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전쟁이 조금 완화되면은 또 급등하고 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첨보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LFP 배터리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중국향 쪽이어서 덜 피해를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1~2% 정도 수준에 빠졌지만 다른 소재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 LFP는 지금 3원계가 망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무조건 괜찮을 거다. 저도 2차 전지를 너무 사랑하고 배터리 전문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싶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좋아하시죠. 이런 좋은 말들은 모든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저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급등세가 되면은 거의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캐나다, 호주, 화산 뭐 이런 것도 저도 한번 언급을 드렸긴 했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다. 그거는 원래 이게 그 공급 계획에 다 포함이 돼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곡선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쟁이 이런 것 때문에 뭐가 결국은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좀 얘기 같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전쟁이 해결돼야지 러시아가 해결돼야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해결 안 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캐나다, 호주, 광산 이런 부분은 그냥 이미 반영되어 있는 개발계획 수급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전쟁에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아니면 계속 출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 거의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원자재 값이 계속 급등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위험한 것이고.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이렇다고 저는 이게 언제 중단될지는 티만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좀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빨리 전쟁이 해결 뭐 먼저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네, 또 감내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등락을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좀 마무리돼야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지막 ETF 끝나는데도 뭐 같이 날아간다. 원래 LG엔솔이 ETF가 끝나게 되면 다른 거를 팔고 기존 배터리를 팔고 LG엔솔을 많이 사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종료됐다 오늘부로. 그래서 LG화학이 원래 좀 상대적으로 반등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최저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켓도 거의 뭐 최악의 10만 원까지 와 있고요. 모든 배터리주들이 다 최악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약을 하면은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침투율 둔화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3원계 경쟁력 LFP는 괜찮죠. 특히 3원계 특히 양극재 그 안에서 양극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원계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3원계로 돼 있어서 이게 원자재 값이 다 오르면은 3원계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오늘에 더 힘들게 했던 뉴스가 러시아에서 수출 금지 원자재 상품 200종을 발표했다. 3기 비상됐다. 2차전지 반도체 생산 광물 자원이 포함되면은 최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는 200여 종의 상품과 장비 목록을 작성해서 했다.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다. 그래서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이건 한번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이 포함될 경우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클래스 1 니켈이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니켈을 바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니켈이 가공이 되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고는 있어서 정확하게 루트를 확인해봐야 되지만 분명히 뭔가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그렇고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심리적으로 저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수급적으로도 쇼치는 그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하면은 이거 받아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쑥쑥쑥쑥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매도를 다 걸어버리면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정한 때를 이용해서 수급을 더 끌어내리면 더 큰 오늘과 같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유가 여파가 뭐 휘발유 값도 그렇고 저희 쪽의 원자재 값에도 크게 영향을 맺고 있다. 또 하나 기사를 말씀드리면 리비안도 LF 배터리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불안감에 빠진다. 좀 자극적으로 썼긴 했는데 어쨌든 이 리비안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배터리가 용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보통 60kWh 정도의 그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뭐 120, 뭐 특히 뭐 뭐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200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 대용량 배터리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덴시티가 높은 NCM 3원 계열을 보통 써야지만 이런 효율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LFP를 쓴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좀 한번 좀 더 보게 되면은 LFP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팩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보통 리비아는 그동안 전기차에 NCMA 3원계를 탑재를 해왔다. 그런데 물량 확보도 어려워지자 전략 변화를 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지금 비싸지고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를 뭐 리튬을 쓰죠. 니켈,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변수로 가장 심각한 공급망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그 공급까지도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공급까지도 얻어맞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FP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다 테슬라. 리비안도 전기차 스타트업한테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판도르 변화로 이뤄질 수 있다. LFP 배터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3원계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테슬라와 리비안은 중국 전기차 기업과 배터리에 따라서 LFP 배터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리스크에 의존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저께도 뭐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쟁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거 뭐 전쟁이 또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끝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팔았다가 전쟁 내일 끝나면 또 급등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마음이 아픈 것을 치유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자분들은 한번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그 매크로 세계 경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전쟁 이슈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서 리스크를 계속 감지를 하면서 특히나 전쟁 같은 이슈는 뭐 언제 해결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계속 그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기다려 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제가 뭐 특별히 뭐 솔루션을 내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좀 뭐 속상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속상하기도 하고 당연히 내렸으니까 기분 안 좋죠.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서 좀 편하게 작성해가지고 공유 드려봅니다. 네, 그 주말인데 주말 잘 쉬시고 네, 혹시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에는 좀 장기적인 그 모멘텀의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